잠에서 깬 한 남자 마주석.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그를 반기는 건 일어났어? 평소 주석을 괴롭히던 죄수들이었죠. 더럽게 오래전에. 너 걷는데 다리 두 개 다 성할 필요 없잖아. 협박은 물론이고 우리 원망은 하지 마. 어? 심지어 원망하려면 네 마누라를 해야지. 고인모도까지 시전합니다.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개알 떨다가 돈 다 날린 네 마누라. 이어서 그렇게 욕심을 왜 내? 그때부터 네 인생은 조진 거야. 알았어? 폭력까지 휘두르던 그때 맞죠? 참고 있던 주석이 참교육을 시작하죠. 그런데 그의 힘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현재 주석은 날 받아들이기로 한 건가? 악기를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인간의 한계를 월등히 뛰어넘은 가공할 파워를 지닌 상태였죠. 억울하게 죽은 아내에 대한 분노가 그를 복수의 화신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쓰레기들을 정리한 주석은 감옥의 철장문마저 마치 종이장처럼 파괴해버린 뒤 교도소를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심지어 사방에 깔린 교도관들을 그저 손짓만으로 무기력하게 만들며 정문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중진구치소는 사상 유례없는 말도 안 되는 탈옥 사건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장면을 소문이가 직관합니다. 아저씨? 이제 우릴 방해하는 놈이야. 죽여야 돼.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저씨가 악귀라고. 경이로운 소프트 카운터펀치 바로 시작합니다. 인간을 숙주로 삼고 살인을 반복하며 그 영혼을 먹고 점점 더 강해지는 악의 존재 악귀, 그리고 그런 악귀들을 잡아 하늘로 올리는 히어로 카운터. 그중 전무후무 카운터 특급 에이스 소문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던 중 필광을 비롯한 최악의 악귀 3인방이 그들 앞에 등장합니다. 게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누구보다 착실한 소방대원 주석마저 아내가 잔혹하게 살해된 후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악귀의 유혹에 노출되며 사건은 더욱 커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주석의 재판 당일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반성한다는 한마디면 정상 참작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주석은 전 그 인간을 죽일 겁니다. 대반전을 일으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현재 그는 우리 같은 놈이네. 악귀에게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오직 분노만이 가득 차 있는 주석을 절대. 필광은 바로 자신과 같은 부류임을 마음에 들어. 단번에 알아본다. 그게 난 마음에 드는 눈빛이야. 쟤는 뭐야? 설마 우리를 알아보는 거야? 잠시 후 재판을 아예 내팽개친 주석을 아저씨 잠시만요. 아저씨. 소문이 찾아옵니다.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다시 애써주신다고 뭐가 끝이 아닌데. 하지만 무슨 말을 건네던 어떻게든 재판 잘 끝내서 어떻게든 다시 살아가야죠. 주석의 마음은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할까? 그놈을 용서한다고 할까? 굳게 닫힌 지 오래였죠. 100% 그놈은 이제 벌 받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이 상황에서의 최선이자 민지 아줌마가 아저씨 이런 모습 원한 거 같아요? 진심을 전달해 보아도 아저씨 알잖아요. 민지 아줌마가 원한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주석에겐 민지는 이제 없어. 그런 이빨은 희망 따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사라진 지 오래였죠. 그리고 그날 밤 필광이 주석의 어머니를 찾습니다. 자식도 마음이 이런 건가? 내 마음이 다 아프네. 켈리의 사이코메트리 능력을 통해 마주석의 모든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그가 이렇게까지 주석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눈빛 그에게 내재되어 있는 악귀에게서 느껴지는 힘이 달랐어. 실로 어마어마한 힘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마주석 아주 특별한 놈이 될 거야. 즉 웡이 카운터에게 잡혀 소환당하고 소문이라는 그놈. 수세에 몰린 자신들에게 악마가 된 은인을 마주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주석이 새로운 열쇠가 될 것임을 확실한 것이었죠. 다음날 주석은 아침부터 지금 또 흔들리는 거야. 또다시 악귀와 사투를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복수할 기회를 만들어야지. 조용히 좀 해. 이미 몸에서는 맞죠? 악귀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어이 또라이 새끼. 너 재판장에서 밥상 못 봤다며. 나가기 싫냐? 그의 태생적으로 착한 성정이 너 딱 기다려라. 내가 네 껍질 지대로 벗겨서 네 마누라랑 천국 상봉시켜줄라니까. 겨우 마지막 남은 이성을 유지하는 중이었죠.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악귀는 저런 것들부터 죽이자. 계속해서 그를 자극하며 착한 쓰레기들을 죽이는 것도 두려워. 대체 아직도 날 망설이는데. 24시간 주석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때 왔다. 누군가 드디어 왔어. 일길체. 그를 찾아오죠. 연애.
바로 필광이었습니다. 누구시죠? 그는 초장부터 정말 박프로였을까? 아주 당도직입적으로 네 아내를 죽인 게 네 주석을 올가매우기 시작하죠. 너 누구야? 아내를 죽인 게 누굴까? 나다 이 새끼야. 아이까지 있던 네 아내를 처참하게 살해한 박프로, 이어서 아니면 조사해온 정보들을 토대로 2년 넘게 네 아내 정신을 갉아먹던 백두기획건설. 그의 아픔을 건들며 얼마나 힘들었겠어. 남편이 목숨 걸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모은 그 전 재산, 주석의 내재된 본능을 그걸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잖아. 그 입 안 닥쳐. 그게 끝일까?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하세요.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능력을 마치 보란듯이 과시해주죠. 놀랄 거 없어. 너도 이미 가지고 있는 힘이니까. 이 또한 너도 이미 느끼고 있었잖아. 그에게 잠재돼 있는 저런 인간 따위는 널 막을 수 없다는 걸. 악귀를 깨우기 위한 너 도대체 누구야? 필광의 계략이었습니다. 너에게 진실을 알려주려고 온 사람. 그렇게 필광은 가엾게도 마주석 넌 아직 진실의 끝에, 아니 그 근처도 가지 못했어. 주석에게 온갖 물음표만을 남긴 채 멋있었어 마주석. 유유히 퇴장하죠. 같은 시각 냄새로 악귀를 찾는 적봉의 능력을 활용해 순찰을 하고 있던 카운터즈는 그 여자? 켈리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그야말로 우회전입니다. 코카오 내비가 따로 없었죠. 그리고 적봉의 예상대로 켈리는 그 근처 한 건물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어디야? 이곳은 깔끔하게 처리한 거야. 그들이 분양 사기로 얻은 막대한 돈을 세탁 잘해서 건져 돌리고 상하지 말라고 냉동까지 딱 해놨어. 세탁하기 위한 장소였죠. 그런데 없어요. 1200억 원에 상당하는 돈이 나 장난할 기분 아니야. 온데간데 보이질 않습니다. 내 돈 어딨어? 때론 인간이란 아이 그 돈에 주인이 어딨어? 그 무력 앞에선 니들이 짠 백두기획 건설에 등쳐맞은 그 불쌍한 인간들 거 아니야? 악기도 속이는 지독한 족속이었죠. 멍청한 게 공부를 좀 했네. 야 이 미친년이 이게 올해도 살아남았어 이거? 하지만 들어와. 이들이 이빨을 털수록 대답 잘하면 조금 더 늦게 죽여줄 수 있다. 그들의 미래가 58,000%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한편 그 시각 카운터즈도 같은 건물에 들어서고 어떻게 오셨어? 막아서는 잔챙이를 처리하기 시작하죠. 이어서 적봉과 소문이 선발대로 갤리를 찾아 나서지만 그러니까 상황은 이미 미친년인 줄 알았으면 조심하지 그랬어. 정리된 지 한참 뒤였죠. 사람이 아닌 건 너지. 곧 돼질 거니까. 그녀는 목숨을 거두기 전 누구야? 한 가지를 물어본다. 황필광을 감히 입에 올린 게. 그리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기억을 읽으면 그만이었죠. 그런데 지리는 타이밍에 적봉 듀오가 도착하고 켈리는 정보를 읽지 못한 채 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터치한 소문은 둘이서만 그거 다 처먹으면 어휴 체하지 않겠어? 백두기획 건설 사기 배후에 놈들이 있었다고?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엄청난 규모의 분양사기 배후 또한 필광팸이었던 사실을 알게 되죠. 그날 밤 몰타가 오늘 냉동창고에서 잡아들인 범죄자들이 인간은 구라를 쳐도 내비는 거짓말 못하지. 공통적으로 방문하는 장소가 있음을 알게 되고 곧장 소문이와 방문하게 되는데 생뚱맞지? 겉보기엔 너무나 평범한 세탁소였죠. 아 영장도 없이 이거 문을 뜯을 수도 없고 소문아. 일반적인 드라마라면 영장과 함께 다시 오겠지만 우리 경이로운 소문이에겐 누워서 유튜브 보기였습니다. 영특하게 되라. 그런데 이곳은 소문아. 옷만 세탁하는 게 아니라 돈도 세탁하는 비밀 장소였죠. 진짜 여기서 한 거네요 돈 세탁. 그리고 그때 어? 뭐야 이거? 자동으로 컴퓨터가 포맷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인즉슨 같은 공간에 다른 누군가가 숨어있던 곳이었죠. 재빨리 뒤쫓아보지만 또다시 놓치고 맙니다. 한편 같은 시각 중진구치소로 갤리와 필광이 침입하죠. 그 이유는 주석과의 조우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어서 구치소를 마치 뭐가 이렇게 맨날 시끄러워? 제집 안방마냥 손쉽게 뚫기 시작하고 주석 또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죠. 그렇게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감옥에서 어때? 세 사람이 조우하고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좀 됐나? 대담을 시작합니다. 말해. 주석은 온종일 그를 괴롭혔던 네가 알고 있는 진실이 뭔지. 진실을 요구하지만 그건 필강이 원하는 것을 네가 알아내야지. 쉽게 내줄 리가 없었죠. 말했잖아. 너한테 이미 그 힘이 있다고. 이에 분노를 주체 못한 주석이 달려들지만 필광은 아주 침착하게
압도적 힘의 차이를 보여주며 이 정도 힘으로는 진실을 안다 해도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의 각성을 유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어진 2교시는 켈리의 차례였습니다. 근데 오빠 주석과 아내의 기억을 읽어 보물 말고 뽀물이 괜찮지? 해명을 지어줘야 건강하다잖아. 그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하죠. 해명을 지어줘야 건강하다잖아. 그야말로 지옥의 고문이 따로 없었습니다. 여기서 뭐하는 거야 이 병신 새끼야! 내가 알고 있는 게 뭔지 궁금해? 그리고 또다시 그럼 넌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그의 압도적 무력함을 넌 아직 네가 아는 유일한 진실 그거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잖아. 상기시켜주죠. 이어서 그에게 응축돼 있는 그렇지 바로 그거야. 분노와 징후를 받아들여라. 아주 서서히 네 힘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네 분노를. 그게 네 복수를 도울 거고 나한텐 그게 필요하거든. 그리고 마침내 주석은 내재된 악기를 받아들이기로 한 건가?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함께하는 거야. 결심하죠. 한편 소문이는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가야 하는데. 몸이 불편한 주석의 어머니 대신 그의 영치금을 넣으러 교도소로 향하고 하필 소문이 방문한 그 시각에 인트로에서의 역대급 탈옥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답입니다. 더 이상 그는 아저씨 지금 이거 뭐? 말했잖니. 소문이 알고 있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그 주석이 아니었죠. 이젠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어. 이미 그의 내면엔 내가 지금 널 막았을 놈이라고. 네 복수를 망칠 놈이라고. 지금 죽이지 않으면 널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할 놈이야. 지독한 악기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악귀 때문이에요. 이를 눈치챈 소문이 설득에 나서 보지만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아저씨 지금 이러는 거 전부 다 악귀 때문. 말로 해결될 타이밍은 아니, 그 누구 때문도 아니야. 이미 한참 지난 뒤였죠. 소문이 네가 어떤 존재인지 뭘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내 복수다. 그렇게 이대로 못 보내요. 소문과 주석의 첫 번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악기를 받아들인 주석의 힘은 필관과 필적, 아니 어쩌면 이미 그를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했죠. 그렇게 순식간에 제압당한 소문은 융의 땅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와 동시에 하나의 레이더가 발동하며 주석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이어서 땅크업을 한 소문이 레고를 치워버리고 2차전이 시작되려던 찰나 제3자가 개입하는데 그 총알을 주석이 대신 맞아주죠. 아저씨! 아직은 그의 선한 의지가 남아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뒤따라온 교도관들을 소문이 제지하는 사이 아저씨! 아저씨! 없어요. 주석은 사라져버리죠. 결국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보네. 모든 것은 필광의 계획대로 끝인가? 흘러가게 됩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지. 같은 시각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주석이 악귀가 된 걸 알게 된 카운터즈는 그가 올 확률이 가장 높은 장소 일단 박프로가 있는 치료 감호소로 갈게요. 주석이 아내를 죽인 줄로 아는 놈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하죠. 하지만 악귀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상과는 달리 없어요.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어머니, 어머니의 집이었죠. 벌건 대낮부터 아드님이 찾아온다면 바로 저희한테 알리셔야 합니다. 아들이 탈옥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데다 계속해서 상주 중인 경찰들로 인해 온종일 긴장감과 공포에 시달렸던 그녀였지만 주석을 마주한 어머니의 첫마디는 오직 왜 이렇게 상했어 우리 아들? 아들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석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머니에게 인사? 무슨 인사? 아들로서 마지막 인사를 늘 어머니 닮은 자식이 되고 싶었어요. 전하러 온 것이었죠. 결국 그러지 못했지만 잠시 후 조용히 집을 나서는 주석을 마주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들이 포위합니다. 이제 와서 복수한다고 달라질 거 없어요. 하지만 죽은 사람 한은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남겨진 사람의 슬픔도. 초월적 힘을 가진 악귀 앞에선 사람의 숫자도 권총도 모두 의미 없는 것에 불과했죠. 심지어 주석의 손짓 한 번으로 모두
다수의 총구는 본인들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다신 감히 따들지 못하게 해주자. 하지만 아무리 악기를 받아들였다 한들 원체 착했던 그의 성정은 아직 살인까지 도달하지 못했죠. 게다가 주서가 어머니란 존재는 그의 복수심과 분노를 안돼. 하염없이 누그러뜨리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소문가 하나가 현장에 도착하고 뒤늦게 발견한 어머니를 케어하던 중 아직 멀지 않은 곳에 주석이 있음을 캐치합니다. 그런데 주석 또한 말도 안 돼. 융의 땅을 알아보는 것도 모자라 나를 보고 있어. 그것을 통해 땅을 통해서. 감지 중인 하나에게 이걸로 말까지 걸어버리죠. 나를 지켜보는 건가? 그야말로 너희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간의 악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마지막 경고다. 사상 최강 최악의 악기였습니다. 날 방해하지 마. 어머님을 생각해서라도 멈추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여기서 멈추기만 하면. 내 죄값은 목숨으로 갚을게. 마대원님, 마대원님! 그리고 같은 시각 이 모든 걸 지켜보던 필광 또한 저놈 저걸 읽어. 그의 능력을 파악한 뒤 그럼 뭐해?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저 새끼 저거 박 풀어 죽이는 건 물 건너갔어. 그를 또 한 번 각성시킬 그럼 도와줘야지. 망설일 필요 없게. 새로운 작전에 착수하죠. 그게 팀이지. 며칠 뒤 카운터즈는 박프로가 있는 치료소에서 하염없이 잠복 중인데 어쩌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직 주석에게선 별다른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적봉이 병원과 가까워질수록 냄새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점점 더 코를 찔러오는 악귀의 악취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둔 주석의 어머니를 찾아온 것은 수술 시작합시다. 주석이 아닌 필광이었죠. 얼른 나가주세요. 그의 계획은 바로 주석이 망설이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 즉 아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해서 앞길 막는 애미가 되면 쓰겠어. 그나마 남아있던 주석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잘라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재미로 죽인다고 마주석이 움직일까? 스스로를 원망하겠지. 자신에게 분노하고 그 분노가 폭발하기만 하면 그렇게 우리 그거면 되니까. 너무나 손쉽게 생명의 빛이 꺼져가는 가운데 때마침 소문듀오가 병원에 도착하고 융의 땅이 오르기 시작하죠. 그놈이야. 그놈에게 오기 전에. 그 말인즉슨 마주석 그놈 저걸 읽잖아. 여기서 움직이면 그놈 지금 그들의 행동이 이 노인네를 죽이게 우리란 걸 알게 될 거야. 주석에게도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필광듀오가 저 개자식. 작전상 후퇴를 하는 동안 카운터즈는 매혹의 치유 능력을 활용해 주석의 어머니를 가까스로 세이브하는 데 성공하죠. 한편 주석은 민지의 봉환당을 찾아 마지막으로 마음 정리에 나섭니다. 그런데 그때 용서라도 한 건가? 필광이 주석이 융의 땅을 본다는 점을 활용해서 복수를 포기한 거면 이놈은 풀어줘야지. 죄도 없잖아. 그를 도발하기 시작하죠. 그냥 놔줘. 내가 가지고 놀다 확 죽여버리게. 그 어떤 말에도 동요하지 않던 주석은 근데 말이야 마주석, 그의 아킬레스건이자 넌 그렇다 쳐도 그의 전부였던 죽은 네 아내도 아내를 입에 올리자 저놈을 용서했을까? 곧바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하나에게도 이 정보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마대원님을 불러드린 거예요. 필광과 카운터 그리고 주석이 모두 한 장소로 모이기 시작하죠. 이어서 먼저 도착한 주석은 박프로를 보자마자 극한의 살기를 내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자 그의 기억 파편들 속에서 민지를 보게 되는데 아이가 있어요, 제발. 박프로의 기억은 이미 갤리가 조작해놓은 뒤였죠. 관중석이 형 별로네. 여기는 관중석 아니야. 그럼 지휘석이지. 결국 네가 그랬었구나. 네가 우리 민지를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압도적 분노에 사로잡혀 내가 진즉에 널 죽였어야 했는데.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석이 첫 살인을 저지르기 직전 지리는 타이밍에 소문이 등장하죠. 이어서 주석에게 아저씨 복수는 의미 없어요. 민지 아줌마를 죽인 건 그놈 아니라고요. 진짜 진실을 말해주지만 박프로를 이용해서 민지 언니 죽인 거 황 선생 그놈이라고요. 지금 주석의 귀엔 거짓말이야. 말이 돼. 네 복수를 막으려는 거짓말일 뿐이라고. 박프로의 기억 조각 속에서 제발 살려주세요. 가엾게 빌고 또 빌던 우리 민지도 그랬잖아. 아내의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우리 민지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랬잖아. 결국 근데 니들은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을 살리겠다고 나를 막는 건가? 내 복수가 의미 없다고. 악귀의 설득이 넘어간 주석은 그럼 이놈을 살려준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데? 우리 민지, 우리 뽀물이를 죽인 이놈을 용서하는 건 돌이킬 수 없는 도대체 첫 살인을 무슨
저지르고 맙니다. 심지어 그를 막으려던 하나가 치명상까지 입게 되고, 이미 지금도 현존 악기들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주석은, 아니 이 사상 최악의 악기는 인간의 영혼을 흡수하며 온 막강한 최현 전체로 거듭나기 시작하죠. 분명히 얘기했었다. 날 막지 말라고. 마지막 경고라고. 대체 제발 부탁이라고. 제발 그만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파국의 끝은 이러면 나도 더는 참아줄 수가 없잖아!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 다음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 7파라 소개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고요. 지난 1, 2화 그리고 3, 4화 소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최종 화면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밤 9시 20분 채널 TVN과 TVN에서 본방으로 지무비 채널에 앞서 먼저 풀버전을 접하실 수 있으니까 꼭 본방 사수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은 경이로운 소문2 카운터펀치 5, 6화의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그 소리를 내었어? 살락 네 복수 오바나.